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지지율 속에서 누구도 지금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그 초박빙의 그런 대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어쩌면 시시콜콜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이걸 내놓고 있고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심쿵 약속 이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서아 기자와 함께 두 후보가 내놓는 이 생활 밀착형 공약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왜 내놓는지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서아 기자입니다. 우선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굉장히 궁금해요. 발표하는 형식도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 언론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인끼리 소통하는 그런 그 공간에서 영상 또 이미지 아주 그냥 짧은 글 이런 것들로 전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과거와 달리 더 눈에 띄게 두드러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시대가 바뀌면서 유권자의 성향과 환경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2030, 즉 청년층은 내게 이득이 되는 후보를 뽑겠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부동층 비율도 높고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도 이런 점을 공략한 걸로 보이는데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반려동물, 또 탈모 치료, 게임, 타투 등 그야말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공약입니다. 반면 거대 담론들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고 또 더 이상 이야기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나와 먼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후보가 내놓은 이 생활 밀착형 공약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생활 밀착형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 이제 게시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앞서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공약, 소확행 공약 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공약을 내놓으면서 1월 21일 기준으로 50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거, 또 타투 합법화 이런 것들이 4,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얻으면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좋아요 수가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굉장한 이슈를 일으켰던 공약도 있습니다. 바로 46번째 공약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인데요. 현재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 2%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98%는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국가 지원으로 이런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필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또 재정은 어떻게 할 거며 탈모 외에 다른 분야도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할 거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후보가 이와 같은 공약을 내놓으면서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까지 이 내용을 보도했을 정도니까 이목을 끄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늦었으니까 공약 개수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이 심쿵 약속 여기는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윤 후보는 올해 1월 2일부터 성렬시의 심쿵 약속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1월 21일 기준으로 총 16개의 공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심쿵 약속도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무료화, 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주세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공약들입니다. 다만 이 후보의 탈모 치료 공약처럼 윤 후보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약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의힘 집안 싸움으로 일정이 늦어진 탓인지 공약 발표도 2개월이나 늦었고 또 개인 계정이 아니라 따로 관리하는 페이지에 올리다 보니까 좋아요 수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신 심쿵 약속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한 줄 공약을 내놓으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슈
입지화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내놓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하다. 이런 느낌도 오는 것 같아요. 두 후보가 이제 경쟁하듯이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정말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약이라도 이 많은 걸 다 지킬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인데요. 네,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를 두고 포퓰리즘이다, 또 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구체적 대안이나 현실적 고민이 부족한 유권자를 혹하게 하는 낚시라는 거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정치의 망국병이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진영 정치인데 이제는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망국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후보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나,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일 SNS를 통해서 도대체 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일까? 전혀 없어 보인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밤거리 네온사인처럼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약에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같은 비판을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두 후보가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는 게 유권자 확보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선은 51대 49 싸움이고요. 부동층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지지율이 휘청이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표가 굉장히 소중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를 겨냥한 공약보다는 나를 겨냥한 공약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정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을 살펴보다가 잠깐만 이 공약은 딱 나를 위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후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위한다는 걸 느끼도록 하려면 거대 담론 같은 커다란 공약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핀셋 공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면 정치가 그렇게 이제 세세한 부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과거의 정치로부터 이제 미래의 정치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그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던 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것은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 내놨는데, 뭐 여기저기서 말은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공약 제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 모두 깊은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것까지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공약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될지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